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출문제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제 보시면 1차 할 때는 기출문제가 작년에 나왔던 문제 또 나오고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 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그냥 공부하는 것 자체로서 이제 공부에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분석할 필요까지는 별로 이제 없어요. 왜냐면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2차에 비해서 높은 게 아니니까 분석할 필요까지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1차 기출문제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여기 시험 문제가 여기 나오잖아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여기 기출문제가 요런 기출문제 유형이 이러한 경향성을 가진다고 봐봐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면 요걸 그냥 공부를 해요. 그럼 올해 또 나와요.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풀면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분석할 필요까지는 제가 보니까 없어 보여요. 왜냐면 그렇게 뭐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어가지고. 그죠? 근데 2차 같은 거나 이제 그런 거는 기출문제 나왔던 게 또 나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분석을 해야지 우리가 기출문제를 공부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그 2차 기출문제를 푸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가 이제 시험장에 나올 가능성이 0%인데 그걸 모두를 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모든 시험에서 기출문제 분석을, 그러면 기출문제를 뭐로 풀어요? 라고 물어보면 기출문제 분석하려고 푸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한번 요걸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여태까지 나온 기출문제라고 해봐요. 여기서 여기까지 기출문제가 나왔어요. 시험 문제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기출문제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경향성을 띄어요. 그죠? 이러한 경향성을 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 그래프를 알아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그래프를 알아내요. 이 그래프를 알아낸 다음에 시험에서는 이 그래프 내에 똑같은 기출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2차 시험에서는 좀 작년에 나왔던 문제 똑같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향성을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 그래프를 알아내고, 그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외삽을 해요. 여기다 외삽을 해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외삽해서 시험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기출문제에서 나온 거 말고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경향성을 알아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알아내요. 이 그래프를 알아낸 다음에 이 그래프를 통해서 시험을 푸는 거지, 기출문제, 여러분들 그거를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시험을 푸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경향을 알아낸 다음에 경향을 통해서 시험을 푸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내가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할 말이, 아니 내가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 기출문제 열심히 공부하는 걸 통해서 이 경향성, 이 그래프를 도대체 어떻게 알아내고 알아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회 기출문제를 풀어요. 이게 모든 시험에 다 적용되는 거야. 1회 기출문제를 풀 때 내가 1번 문제를 풀 때 A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B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X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Z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죠? 이 생각의 단계를 끊어보세요. 그 다음 2회 기출문제를 풀 때, 2회 기출문제를 풀 때는 C라는 생각을 하고, D라는 생각을 하고, X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답이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 답이 나오고, 여기서 Z 다음에 답이 나오고, 그 다음 3회 기출문제를 풀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3회 기출문제를 풀 때는 A라는 생각을 하고, B라는 생각을 하고, F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Z라는 생각을 하고 답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 기출문제를 열심히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기출문제 공부한다는 의미가 A, B, X, Z 답 요거 외우고, C, D, X 답 요거 외우고, A, B, F, Z 답 요거 외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똑같이 문제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똑같이 문제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1회 기출문제를 풀고, 2회 기출문제를 풀고, 3회 기출문제를 풀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푼 거 가지고 연립방 정식을 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임의의 문제를 만났을 때 A라는 생각을 하고, B라는 생각을 하고, C라는 생각을 하고, D라는 생각을 하고, E라는 생각을 하고, 쭉쭉쭉쭉 보시면 X 생각을 하고, Y 생각을 하고, Z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의 그 단계를 거치면 무조건 답이 나오겠구나.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경향성을 알아내세요. 이 그래프를 찾아내란 말이죠. 이 그래프를 찾아낸 다음에 그 시험은 기출문제 내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기출문제 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 그래프를 알아내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푸는 거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풀 수는 없어요.
그죠?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 그래프를 알아내고 그래프를 통해서 시험을 푸는 거지. 그죠? 아무튼 이 생각의 단계를 끊은 다음에 A라는 생각, B라는 생각, C라는 생각, D라는 생각 쭉 하다음에 F, X, Y, Z 하면 무조건 답이 나오게 그렇게 하세요. 그죠? 요게 이제 일단은 일반론적으로 정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 그거를 그러면 내가 기출문제를 푸는데 A, B, C, D 그거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끝나? 여러분들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조금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그 여러분들의 선언적 종합 판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그 선언이 있고 후엄이 있어요. 선언이 있고 후엄이 있어요. 보시면 이 선언적 종합 판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식에 있어서 선언적 인식이 있고요. 후엄적 인식이 있어요. 이 인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판단에 있어서도 이게 분석 판단이 있고 그다음 종합 판단이 있단 말이죠. 종합 판단. 이게 선언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 거 있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 말고 경험을 안 해도 아는 거 그런 게 선언적인 거란 말이죠. 후엄적인 건 뭐예요? 경험을 해서 우리가 아는 거게 이제 후엄적이에요. 그리고 분석 판단이라는 건 뭐라고 하냐면 수어가 주어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AU는 금이다. 그죠? AU는 금이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수어가 주어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AU는 금이다. 이런 거는 수어가 주어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죠? 종합 판단은 분석 판단이 아닌 걸 종합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제가 뭘 해야 된다고 하려고 그러냐면 선언적 인식에 대해서 종합적 판단을 해야 우리가 이제 그 지식이 확장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기출문제 요걸 통해 가지고 요걸 통해서 이 그래프를 알아내고 이 그래프를 알아내는 과정 있잖아요. 이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그래프를 알아내는 과정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선언적 종합 판단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언적 종합 판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적 종합 판단이 뭐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지식,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있잖아요. 우리의 지식은 이렇게 다 확장되어 왔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뿐만 아니고 만류인력 법칙, 뭐 이런 그 물리학적 법칙, 뭐 기하학적 법칙 그런 거 법칙들 있잖아요. 다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 이 기출 문제가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제 뭐 데이터겠죠. 우리도 이제 인류가 데이터를 쌓아오고 일정한 법칙을 만들고 일정한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를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이렇게 선언적 종합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수험적인 거는 경험을 통해 아는 거다. 그럼 선언적 인식에 대해서 종합적 판단을 해야 우리 지식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죠? 선언적 인식을 통해서 이제 그 종합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적 인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거 칸트가 이제 정리를 한 건데 분량, 성질, 관계, 양상 해가지고 이 12개의 범주를 정리를 했어요. 그죠? 12개의 범주를 정리했는데 뭐 제가 거기에서 다 동의를 하는 건 아닌데 그 칸트의 뭐 12개의 범주에 대해서 제가 다 동의를 하고 뭐 저도 이거 잘 내용을 모르고 다 동의를 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전후 관계 이런 거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질량 관계, 뭐 무겁다, 가볍다 이런 관계 이런 거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선언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죠? 선언적으로 아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분석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다, 100개다, 하나가 모여서 100개가 된다. 이런 개념 같은 거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도 경험하지 않은 우주 속에 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그건 선언적 그 인식이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우리가 돌고 돌아가지고 선언적 종합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일반론적인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잘 이해가 안 될란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봐봐요. 그리고 A라는 생각, B라는 생각, C라는 생각 이렇게 제가 한 다음에 그 답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걸 연립방정식으로 풀어가지고 그럼 임의의 문제는 A라는 생각, B라는 생각, C라는 생각 쭉쭉쭉 X, Y, Z 해가지고 답을 내겠구나. 이러한 규칙을 얻고 이 규칙에다가 시험날 대입하면 이제 무조건 문제가 풀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클러스터링 하는 거 있잖아. A라는 생각으로 클러스터링 하고 B라는 생각으로 클러스터링 하고 C라는 생각으로 이제 모으고 이런 거를 선언적인 인식에 의해 가지고 모으는 거예요. 요거를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거 이해가 될려나 모르겠는데
선험적인 인식에 의해 가지고 A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기출 문제를 풀었을 때 A라는 생각으로 이제 클러스터링하고 B라는 생각으로 클러스터링하고 이 클러스터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연립방 정식을 풀어요. 그럼 A, B, C, D, X, Y, Z 하면 무조건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무조건 답이 다 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다 설명해드렸고, 그러면 너는 기출 문제를 다 분석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 저 다 했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이 왜 제 말을 안 듣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아니, 제가 특허법상 조치, 그 임의의 특허법상 조치에 대해서 제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 정리해놓고 이미 공지해놨어요. 이미 공지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안 봐서 그런 거지. 그죠? 특허법상 조치는, 그러니까 저는 선험적 인식을 뭐로 인식을 했냐면, 전후관계는 이제 선험적 인식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죠? 전후관계. 그러니까 이제 전후관계라는 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하지 않아도 전에 알고 있는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가지고 클러스터링 할 때 전후관계로 이제 클러스터링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등록 전 조치랑 등록 후 조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랑 남 있잖아요. 나랑 나, 자랑 타. 요것도 이게 이제 선업적 인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칸트랑은 저는 그 12범주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랑 타인, 자랑 타인, 요거는 그 선업적 인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분류를 할 때 여기 출원인 권리자랑 제3자 심사관으로 이제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특허법상 조치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등록 전 출원인의 조치랑, 그죠? 등록 후 권리자의 조치랑, 그죠? 등록 전 제3자의 조치랑, 등록 후 제3자의 조치. 모든 특허법상 조치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니까 여기다가 그냥 때려 맞추면 무조건 답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게 뭐예요? 지금 보시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제 기출문제를 다 분석을 했어요.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선험적 인식으로 클러스터링 해요. 선험적 인식으로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A 생각, B 생각, C 생각, D 생각 요거를 정리한단 말이에요. A 생각, B 생각, C 생각, D 생각, 기출문제 1번, 기출문제 2번, 기출문제 3번 이거 다 정리를 해요. 그죠? 다 정리를 해가지고 문제를 분석해가지고 이런 원칙을 찾아내요. 여기 원칙이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원칙이 이거예요. 요거. 조치는 요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네 번째 중에 하나라는 거를 이 원리를 알아냈어요. 이 원리를 알아냈으니까 시험에서 이 원리를 적용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거를 몇 년 전 21년도부터 제가 이걸 말했거든요. 근데 왜 아무도 안 듣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든 기출문제, 모든 변리사 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게 투스텝으로 다 하는 거예요. 기출문제 통해서 그 어떤 원칙을 찾고 이 원칙을 통해서 시험 문제 푸는 거. 이게 기출문제 풀이의 의의예요. 됐죠? 여러분들 뭐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